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사진가 이원수입니다. 자, 오늘 What's in my 카메라 백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늘 가방 속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간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조율하는 공간사진가 이원석입니다. 최근에 이제 광고 작업을 한 곳이 이제 레고랜드인데요. 레고랜드에서 이제 제가 전속으로 광고와 그다음에 건축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 사진 찍으면 채도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역으로 채도를 좀 높여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 좀 약간 좀 이색적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니 세미나를 화성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남양성모 성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멋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비오토피아라고 해서 거기에 저는 굉장히 매료됐었어요. 거기도요.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에서 뭔가 생명이 느껴지는, 자연과 하나가 돼서 생명이 느껴지는 걸 저는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다 담지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가서 또 담고 싶은 그런 피사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가방은 펠리칸 케이스입니다. 요거 이제 탱크가 밟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아직 시험은 안 해봤고요. 요 렌즈는 55.1.8 렌즈입니다. 사이즈 렌즈고요. 알파7 처음 나올 때 나온 렌즈예요. 이 렌즈는 워낙 가볍기도 하고요. 사이즈에서 조나라는 렌즈인데요. 이 조나가 거의 인물용 렌즈예요. 그래서 인물용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준 화각 50mm보다는 한 5mm 정도 더 초점거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약간 인물과 풍경 사이에 그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렌즈는 20mm G 렌즈입니다. 1.8 G 렌즈입니다. 요 렌즈는 보통 은하수 찍을 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좀 아웃포커싱을 해서 좀 피사체에 좀 중심적으로 찍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데, 이 렌즈는 그냥 이름이 G지만은 거의 G 마스터급에 가까운 화질을 갖습니다. 공간 찍을 때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풍경 찍을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자, 이 렌즈는 35GM 렌즈입니다. 조리개 1.4의 조리개를 갖고 있고요. 이 렌즈는 제가 스틸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거리에 스냅 사진 찍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 렌즈입니다. 1.4기 때문에 확실히 피사체의 주인공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180도지만은 피사체에 초점 맺히는 시야각이 거의 35mm에 준하기 때문에 35mm의 화각이 보통 되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 렌즈는 85GM 렌즈입니다. 85m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패션 작가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1.4의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해도 너무 이쁘고요. 그냥 찍어도 인물 사진을 잘 찍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렌즈가 있었다면은 인물 사진을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물 사진 찍게 된 게, 전 다시는 인물 사진 찍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렌즈가 있었다면은 아마 인물 사진하고는 아마 거래 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인물 사진에 굉장히 최적화된 렌즈가 85mm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렌즈에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35mm G마스터 135GM입니다. 소니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화질을 갖고 있는 렌즈입니다. 첫 번째는 600GM이고요. 두 번째는 400GM.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 135mm G마스터인데요. 이 렌즈는 거의 칼에 베일 듯한 화질을 갖고 있고, 간이 매크로도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소통하면서 찍기 힘들지만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찍었을 때는 정말 환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도 합니다. 90G 렌즈입니다. 이 90G 렌즈는 이
보통 뭐 쇼핑몰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제품 촬영하신 분들에게 정말 필수인 렌즈고요. 또 꽃이나 무슨 뭐 곤충, 접사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인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렌즈를 가지고 보통 이제 광고, 제품 광고 찍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건축물 찍을 때도 정말 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모양 같은 거, 이런 게 딱 새겨져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을 정말 접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1224 GM 렌즈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건축이나 그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렌즈고요. 이 렌즈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타사 통틀어서 여러 렌즈 중에서 12mm는 정말 끝판왕입니다. 왜곡 부분에서는 이 렌즈가 워낙 우수하고 주변부 화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건축이나 풍경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수평만 잘 맞추시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렌즈는 2470 GM2 렌즈입니다. 워낙 그 전보다 사이즈도 컴팩트해지고 무엇보다도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2470 GM2 같은 경우는 그 2470 화각이 어떤 분들은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광고나 이렇게 건축물 찍다가 갑자기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거 한 컷 찍어야 된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2470 하나 가져가면은 웬만큼 해결이 됩니다. 네, 전천후 2470만 있으면은 웬만큼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2.8의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밝기도 커버가 돼서 되게 만족스러운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렌즈는 100-400 GM 렌즈입니다. 네. 400mm가 제가 항상 아쉬웠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렌즈고요. 좀 어둡긴 합니다. 어둡긴 하지만은 화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렌즈를 정말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 원거리에서 그 압축된 그 풍경 사진 찍으신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SEL20TC라고 해서 2배 텔레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슈퍼문 떴을 때 요 렌즈로 해서 800mm로 달을 찍어봤습니다. 달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800mm에서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찍어야지만 달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알파7 마크4입니다. 알파7 마크4는 스위블 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로 앵글 찍을 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영상 찍으신 분들에게도 저는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소프트 스킨, 네, 요것 때문에 지금 알파7 마크4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알파7 RM4입니다. R4라고 하죠. 네, R4인데 건축물 촬영할 때 좀 고화질로 찍을 때, 네, 그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지금 이제 지하 그 터널이 개통이 됐는데 그 터널에 있는 구조물을 찍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대형 작업할 때, 예전에 제가 한 10몇 미터를 제가 프린트를 했었는데 그때 픽셀 시프트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픽셀 시프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6100만 화소지만은 2억 4천만 화소로 바꾸게 됩니다. 이따가 더 보여드리는 또 알파1도 있지만 알파는 5천만 화소이지만은 1000만 화소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화소의 차이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이 R4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소니의 이제 플래그십 바디는 알파1입니다. 이 알파1 저도 이제 후속작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알파1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화소입니다. 5천만 화소이고, 이거는 인물 광고 찍을 때는 정말 필수인 카메라입니다. 왜냐면 그 동조 속도, 그 싱크 속도가 그 세계 최초의 400분의 1초가 지원하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같이 쓸 때는 정말 이 카메라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우선 관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 화질이 워낙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새 그 뭐 영상이든 아니면 블랙박스든 뭐든지 거의 다 소니 시모스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화질이 보장되고 관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후작업할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원본으로 작업을 해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 프로파일 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97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을 해주신 소니 마비카 FD7입니다. 이때는 이제 FD5하고 7이 출시가 됐는데요. FD5는 단렌즈로, FD7은 줌렌즈로 나왔습니다. 얘는 광학 10배 줌까지 됩니다. 여러분들을 97년도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그 미디어는 바로 이 플롭 디스켓입니다. 용량은 1.44메가입니다. 거기에 무려 60장이 촬영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그 2000년도 초반에 많이 찍었던 주력 기종인 F717입니다.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든지 찍을 수 있는. 원래 색감이 정말 이뻐요. 얘는 이제 알파 65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독도 가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입니다. 이 삼각대는 제가 건축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삼각대고요. 요거는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바디도 있지만 이제 벤노 거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큐브 헤드라고 해서 알카 스위스 제품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건축 촬영할 때 거의 각도 같은 거 제어할 때 미세한 차이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필터인데요. 또 이거는 이제 CPL과 ND가 같이 겸해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 이거는 HNY사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구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 이제 마그네틱이 있어서 또 요새 미스트 필터라고 또 아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터도 여기다가 그래서 미스트 필터는 보통 4분의 1을 많이 사용하고요. 펠리칸 노트북 케이스입니다. 탱크가 밟아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햇빛 가리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선 튼튼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어뜨려 본 적은 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M1 Max를 쓰고 있고요. 맥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도 굉장히 빨리 작업해서 드릴 때는 굉장히 편리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팬텀 4 프로고요. 매빅은 좀 캐주얼하게 날릴 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팬텀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쓰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잘 나옵니다. 매빅이 정말 잘 나오는데 이 팬텀 요 옵시디언을 쓰는 이유는 프로적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일할 때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미치게 했지만 또 없으는 또 미쳐버리는 그 사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우도를 가다가요, 그 바다와 섬을 찍다가 그 DSLR 장비를 바다에 빠쳤어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일회용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촬영했더니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때문에 완전 미쳐버렸지만 또 그 미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비는 뭐 회화로 치자면 물감 같은 존재입니다. 어차피 이게 소모되는 거고요. 사진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8점 주고 싶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 요새 유행어죠. 제가 이제 사진 회차로 이제 28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50점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그 1년에 1점을 준다고 생각해서 아직 그 28점 정도 저는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우연찮게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사진가의 가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 사진가 이원석입니다. 이렇게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소니 카메라는 그 1세대서부터 지금 거의 5세대급으로 와서도 디자인에 거의 변함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모르게 바꾸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그 요 액정만 펼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소니 그 카메라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정말 기변하기에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